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사회 김성태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해왔던 개인이해와 관련해서요 문제 조금 풀어보고요 그 뒤에 부분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워낙 많이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풀어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거기 해설 달아놓으셨으니까 이제 제가 해설을 보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일단 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해설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저랑 같이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1번 문제는 한번 보고 갈게요. 자아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자아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처음에 자아와 자아 정체성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볼게요. 자아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건요.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되고요.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아 정체성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아 정체성은 한 번 형성된 후에도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아 정체성은요. 한 번 형성이 되면요.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은요. 자아는 외모, 취미, 성격, 직업 등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외모나 취미나 성격, 직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볼게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공무원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정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밑에 좀 볼게요. 야구팀이 우승을 목표로요. 승부를 하는 거죠. 다른 팀과의 승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른 팀과의 승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경쟁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스펙을 쌓는다.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한정된 물건을 얻기 위해서요. 공동의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경쟁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겠네요. 그렇죠? 셋 다 경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는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 밑에 보면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협동, 그리고 경쟁, 그리고 갈등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요.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봤어요.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어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일단은 뭐가 일어나야 되죠? 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적 관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회사 사장과 사원의 관계죠. 그렇죠? 회사 사장과 사원의 관계니까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학급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 학급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까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기축구회에서 나가서요. 그 회원들끼리 만나서 축구 한 게임 때리고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뭐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맞습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야구 관람을 위해서 경기장에 모이는 사람들, 여기서 야구 관람을 위해서 경기장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친구들끼리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야 야구 한번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야구 보러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야구장에 모인 그 관중들 있잖아요. 그 관중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관중들 전체들은요, 일단 목적을 가지고 만났죠. 그렇죠? 야구를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났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진 않죠. 그 경기가 끝나게 되면요, 해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이 야구 관람을 위해서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어보시면 한 문제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한 사례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인간과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실수했었네요. 볼게요. 그래서 대규모 간척사업 같은 경우는 적응한 게 아니죠. 자연을 극복한 겁니다.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산악지역에 터널을 건설했어요. 원래 산악지역은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그랬는데 산악지역에 터널을 건설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당연히 자연을 극복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아니고요. 이누이트족의 이글루인데요. 이 이글루는 얼음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얼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누이트족은 어디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에스키모인이에요. 에스키모인이고요. 저희 그 북극 쪽에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음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응했다. 그래서 차가운 얼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얼음을 쌓아서 집을 만든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에 적응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리뷰해 볼게요. 사막 지역의 오아시스 마을이죠. 그렇죠?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해서 뭐가 없어요?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찾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뭘 형성했다는 거예요? 마을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거의 다 어떻게 물을 끌어와갖고 막 극복한 게 아니라 건조기후 지역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있는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인 오아시스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마을은요, 자연에 적응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디귿과 리을.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이제 이 정도 풀어보시면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상 이해입니다. 이제 아까 개인의 이해를 봤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관련한 거,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떤 사회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세상 이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과 가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의 차이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건요, 사회문화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실은 뭐냐? 이런 거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가 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죠.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게 지금 수학 시간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참입니다. 참이면서요, 사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에서는요,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면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틀렸잖아요. 그죠? 틀렸는데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쵸? 틀렸는데 거짓입니다. 거짓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이 구분이 가능하면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로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이 돼요. 사실이 돼요.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이니까 사실이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이에요. 이방원은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죠? 거짓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면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과 관련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요, 참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거짓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요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되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병균이 병의 원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옥시 사태, 그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는 게 처음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보고가 없었던 거죠. 사람은 그거를 사실로 판단했어요. 거기다 살균제를 집어넣으면은 병원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한 거죠. 그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어떻죠? 그 사실을 잘못 판단한 거죠. 병원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고 새롭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판단 자체도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정보가 다르면 사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요, 같은 사실에도 이거를 참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거짓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게 나는 참으로 판단했지만 저 사람은 거짓으로 판단했어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참인데 왜 너는 거짓으로 판단해? 라고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왜곡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인터넷의 정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가 매우 많은데요, 그 왜곡된 정보들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는 되게 잘해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정말 잘해요. 상대방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 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건요 잘 못하세요. 잘 못하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는 뭐 어떤 거예요? 사회에서 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는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그렇죠? 주어진 정보가 다르니까 나랑 다른 판단할 수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 인식하라는 얘기고요.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는요, 역사에서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의자왕 하면은 어떤 게 갑자기 딱 생각나요? 딱 떠오르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다들 이거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궁녀가 3,000명이었다. 이거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니라고요. 실제 의자왕은요, 그 의자왕의 이름은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실제로 궁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정치를 굉장히 잘한 왕입니다. 잘한 왕인데 나중에 배신을 당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가 왜곡되니까 의자왕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요, 그 판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이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판단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과학적인 검증 절차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 검증 과정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요. 자료를 판단할 때요. 자료를 평가할 때 당연히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가치가 들어간 그런 주관적인 자료 말고요.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걸 판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가치는 어떨까요? 가치는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죠? 사실과 전혀 달라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죠? 핵심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냐라고 하면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치관은 또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관은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이거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차피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잘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의 생각이죠.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지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내 자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내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봤던 책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뭔가 사실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과 거짓이 구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이 예를 들어요. 어떤 예시를 드냐면요. 이런 거죠. 주변에 그 여성분들은요, 꼭 물어보세요. 주변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 외모는 어때? 외모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딱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100% 거의 8, 90% 이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잘생긴 건 아니야. 내가 아주 잘생긴 건 아니지. 아주 잘생겨서 연예인 하지 왜 이러겠어? 라고 얘기하면서요. 아주 잘생긴 건 아니지만 다만 나는 못생기진 않았어. 그래서 나는 평균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외모는 평균 정도는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서 보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그 사람이 맞는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맞는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 외모를 보통으로 평가한 거고요. 우리는 그 외모를 안 좋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그렇죠? 혹은 잘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럼 가치관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가치에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특정한 방향으로요. 세상을 보도록 해줘요. 그래서요. 나의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래. 이 기준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기준에 넘어가면은 넌 잘못이야. 이 기준에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너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에 의해서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여성들이요, 옷을 입는 걸 보면요, 약간 노출이 옛날보다 훨씬 심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 노출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노출이 되는 범위로 허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무릎까지, 내 생각에는 그래도 허벅지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지 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다만 그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무릎 위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무릎 위로 입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요. 그게 뭐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요, 단점이 있죠. 단점은요,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내 관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관점을 마치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가치관은요, 네,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다른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틀린 것과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는요, 너와 내가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치와 그 깍두기가 달라. 김치와 그 치킨무가 달라. 혹은 단무지가 달라 이렇게. 김치 단무지가 좋겠네요. 김치하고 단무지는 다르죠. 김치라고 단무지 중에 뭐가 하나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너는 틀렸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무지는 틀렸어. 아니잖아요, 그죠? 김치하고 단무지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음식인 거죠, 그렇죠? 뭐 하나가 옳고 그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가치관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요, 뭐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뿐이고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배척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물건, 이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종합적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가치관을 가질 때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치 판단을 할 때요, 이런 것들 좀 유의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충돌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이야말로 정말 충돌하기 쉽습니다. 충돌하기 쉬워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수와 진보는 기본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싸움이 벌어지긴 쉬운데 그거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누가 하나가 옳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이제 대화와 토론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치 판단을 할 때는요, 대화하고 토론이 중요합니다. 민주사회에선 반드시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막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찍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절대로 잘못된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판단을 할 때는요, 내가 옳은지 상대방이 옳은지 이런 거를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어느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와 토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화와 토론이 잘 되어야만 올바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갈등 발생의 원인과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런 걸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갈등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갈등은 어떤 거라 그랬죠? 상대방을 강제로 배척하는 행위예요. 그쵸?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해 편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거한다던가 혹은 내가 먼저 뭔가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한다던가 강제로 억압한다던가 강제로 눌러버린다던가 이런 것들 다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왜 발생하냐면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해요. 첫 번째는 사실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요, 누군가 한 명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런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또 가치관이 달라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 옳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요, 그 다툼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갈등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냐면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런 발생한 상황에서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사회주의가 있고요, 자유주의가 있어요. 네,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주의는. 그래서 그 둘이 싸우는데요. 그 쟁점을 파악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자본주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자본주의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쟁점이 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이 있는 거죠. 대화와 토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것과 관련한 법이나 사례들을 찾습니다. 기존의 법은 어떻게 판단했고요. 법은 어떻게 판단했고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했을 때 옛날의 법에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달했고 나타났고 사회주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우리가 혹시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이 그래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판단할 때 이거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 판단했겠죠.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판단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걸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사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판단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치 판단을 확인하셔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 사이에 사실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가치와 관련된 내용은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존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 판단의 차이가 발생한 거는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돼요. 근데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할 때는요. 어느 것이 좀 더 합당한가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갈등 해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을 판단할 때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근거는요, 사실 판단할 때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실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적인 의사절차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뭔지부터 좀 봐야겠네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요, 대화와 타협이에요. 그래서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요, 항상 주먹이 먼저 나가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가셨나요? 말부터 나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타협.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죠? 이거는 가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판단에서는요.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세상이의 파트 첫 번째 끝났습니다. 사실과 가치 내용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요. 이어서 이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